이서브컬 1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이제 품질로서 개인정보보안 관련한 품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한 결제 및 데이터 보호를 이제 보장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보안은 고객이 이제 개인정보랄지 이제 민감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한 결제 환경이랄지 데이터 보호를 이제 보장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들인데, 이런 개인정보 보안은 이제 신뢰 구축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이랄지 이제 관리적 보호 체계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제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이름이랄지 뭐 연락처, 금융정보, 그다음에 건강정보 등 개인의 이제 민감한 데이터들이 유출되거나 오용되거나 도난되거나 유저로부터 이제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이제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법적이랄지 윤리적인 책임과 그다음에 고객 신뢰에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의 이제 세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암호화인데, 뭐 전송 중인 데이터랄지 저장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두 암호화해가지고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 그, 최신 그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인 AES랄지 RSA, 이러한 이제 최신 암호화 알고리즘, 것들 적용을 해야 되고, 고객의 이름이랄지 뭐 주소, 결제 정보 이런 것들을 전송하거나 저장할 때는 AES나 RSA 등의 이제 최신 알고리즘으로 반드시 이제 암호화를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접근 지역 관련해서는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을 좀 최소화해야 되고 다단계 인증을 통해 가지고서 꼭 인증된 사용자만이 접근 가능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 결제 플러스 관련해서는 결제 과정에서 이제 카드 정보랄지 이제 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제 보호하고 그 결제 카드 이제 산업 데이터 보안 표준 PCI DSS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이제 무결성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이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변주되지 않도록 잘 보호를 해야 되고 유변조 감지 및 로그 기록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고 데이터 유변조 방지를 위해서는 하여튼 로그 기록이랄지 감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익명화 및 그 데이터 최소화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고객 데이터의 이제 익명 처리랄지 그 데이터 보관 주기랄지 그다음에 삭제 절차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이제 정보 수집을 하여튼 최소화해야 되고 고객의 데이터를 익명 처리하는 것들 사용 목적이 끝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삭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침해 대응체계 관련해서는 그 해킹 등 그 침해 발생 시에는 이제 신속히 탐지를 해야 되고 고객 통지랄지 그다음에 복구미 보상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있어야 되고 시스템의 이제 취약점 점검이랄지 침투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보안을 강화하고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해서 그 보안 정책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하여튼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철저히 시행을 해야 됩니다. 업종별 그 개인정보보안 평가 그 사례를 이렇게 알아보면은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 이제 결제 보안은 이제 그 인증된 결제 게이트웨이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감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암호화해서 로그인이랄지 주소나 그 카드 정보 이런 것들은 암호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수집 고지 관련해서는 그 이용 약관이랄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 명확히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금융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제 KB 국민은행이랄지 페이팔 이런 데도 보면은 그 이중 인증 체계를 다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뭐 OTP랄지 그다음에 이제 생체 인증 이런 것들은 이제 가중 인증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 거래 감지랄지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하는 등 실시간 이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금융 서비스 쪽에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안전하게 별도로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있게 올 저장을 하고 있고 뭐 평가하는 측면에서는 하여튼 데이터 이출 여부랄지 그다음에 실제 사고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MFA 이렇게 도입을 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에어비앤비나 뭐 야놀자 이런 이제 여행 및 숙박업소 같은 경우도 그 예약자 이제 정보 보호를 위해서 여행 일정이랄지 결제 정보 이런 민감한 데이터는 이제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있고 그 호텔의 이제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이제 데이터 암호화해서 와이파이 보안도 강화하고 있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제 수집하거나 이제 보관하는 것들 삭제 주기 이런 것들 명시해서 어, 필요가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개인정보 보안 관련해서 이제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다면은 뭐 AI 기반의 이제 데이터 분류를 해서 이제 자동 암호화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해시값 같은 걸 기록해 가지고서 이제 무결성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유변조랄지 이제 가로채기 방지 그다음에 실시간 암호화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블록체인을 활용한 그 스마트 계약 같은 걸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이제 결제로 그 이제 이상 같은 거 좀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탐지할 수 있고 챗봇 결제에서도 이제 토큰화 적용을 해서 이제 중개자 없이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죠.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결제 기록의 이제 불변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업별로 보면 뭐 삼성은 스마트 스윙스 같은 경우는 이제 AI나 IoT 이런 것들 적용해 가지고서 그 집안에 이제 스마트 기기 접근을 통제해 가지고서 이상 접근이랄지 실시간 감지 이렇게 알림 기능을 이렇게 하고 있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제 AI랄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로그인 이상 탐지랄지 그다음에 이제 결제 이력에 이제 이력 같은 것을 이제 블록체인 기록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위조를 이렇게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이제 일반적 측정 지표는 이제 뭐 데이터 암호 수준이랄지 보안 인증 취득 여부, 그다음에 시각적 탐지율, 고객 신뢰도, 그다음에 침해 대응 시간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종합적으로 이제 개인정보 보안이라는 것은 하여튼 뭐 고객의 민감 정보를 이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오용이나 도난 등으로 이제 보호하고, 신뢰 기반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4차 산업 기술과 관련해서는 AI나 IoT나 뭐 블록체인, 로봇, 챗봇 등 것들 다방면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그 보안을 적용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장점은 좀 자동화 시킬 수 있고 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 유변조 방지랄지 익명화, 좀 보안의 이제 정밀성이랄지 지속성 이런 것들 향상시킬 수가 있고, 이제 개인정보 보안의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술의 이제 오작동이랄지 뭐 오탐지 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 이제 침해 가능성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개인정보 보안은 단순한 이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신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법적 규제에만 준수할 것이 아니라 고객의 이제 감정적인 신뢰랄지 사용자 경험까지 고려한 이제 보안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서비스의 이제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가지고서 AI나 이제 IoT 아니면 이제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보안 체계를 유연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속성인데 이제 고객의 문의에 이제 빠르게 그리고 이제 효율적으로 응답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의 신속성이랄지 이제 고객 지원의 이제 품질을 포함하고 있고, 신속성 같은 고객의 요청이랄지 문의, 문제 제기 이런 것들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 경험의 이제 핵심 요소로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속도랄지, 그 다음에 품질이 고객 만족도와 이렇게 직결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대응은 고객이 느끼는 이제 서비스의 그 신뢰성과 이제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부 구성 요소로서는 첫 번째가 이제 응답 속도인데 그 고객 문의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응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실시간 채팅 같은 경우는 뭐 10초 이내에 응답을 한다. 이메일 같은 경우는 뭐 12시간 이내에 응답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응답 속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속도는 문제 자체로부터 완전 해결까지 이제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반품 요청 처리가 들어갔다 하게 되면은 이제 환불 완료와 계정 복구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 어, 하여튼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신속한 조치와 처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용성인데 이제 고객 지원 서비스가 뭐 24시간 뭐 일주일 계속 운영되는 여부,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시간대와 휴일에도 대응이 가능한 이제 시스템이 존재하는 여부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 채팅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뭐 AI 챗봇, 고객센터 이런 채널을 운영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확성과 품질인데 신속하게 이제 제공된 응답이 정확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어,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지원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채널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것들인데, 뭐 이제 전화랄지 이메일이나 채팅, 챗봇, 뭐 SNS, 다양한 고객 접근 채널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다음은 이제 고객의 이제 피드백을 반영하는 것들인데, 고객이 남긴 문의랄지 이제 불만사항을 분석해서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는 것들이 세부 구성 요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이제 신속성 평가 방법이 있는데,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 문제 대응 속도 관련해서는 배송 지연이랄지 뭐 잘못된 배송, 그다음에 누락 문의 시에 이제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들, 고객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고객의 응답 시간, 채팅이랄지 전화, 이메일, 평균 응답 속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채널, 웹이랄지 SNS 등 다 이메일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접점에서 고객을 대응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하여튼 고객 불만 처리 이력을 분석하고 평균 해결 시간 이런 것들 통계를 내서 평가를 이렇게 실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 이제 평가를 한다면은 뭐 계좌랄지 이제 카드 이슈의 해결 시간이죠. 이제 카드를 분실하거나 계좌의 오류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의 이제 민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속도 이런 것들이고, 고객센터의 이제 대기 시간, 전화랄지 앱이나 이메일, 채팅 서비스 이런 데서 응답 시간 평균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사고 대응 시간, 뭐 의심 거래가 참여됐을 때 고객에게 통지하고 조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하여튼 평가 방법은 정기 응답, 품질 리포트랄지 그다음에 고객 만족도 조사 이런 결과를 반영해서 평가를 이렇게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만약에 그 여행업종이랄지 숙박업종에 적용한다면은 뭐 예약 변경이랄지 취소했을 때 응답하는 시간, 고객이 요청했을 때부터 접수하고 응답한 후에 처리하는 시간 이런 것들도 평가 요소에 포함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긴급 이슈 대응 시간으로서 이제 체크인 오류랄지 항공기 연착을 했을 때 이제 대응하는 속도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지원 여부, 항시 고객 지원 여부, 24시간 365일 현지 이제 고객 대응 시간이랄지 이런 것들, 비상 대응 채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고, 평가 방법은 이제 고객의 이제 후기 분석이랄지, 응답 속도를 이제 통계하는 것들, 이런 평가 점수를 추적해서 평가를 이렇게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이제 관련된 일반적인 측정 지표는 업종별 어, 평가 요소나 방법에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 학생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이제 관련해가지고서 이제 이런 디지털 서비스 이제 신속도 강화 관련해서는 하여튼 뭐 고객의 요구를 할지 상황 변화에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온라인이나 이제 디지털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혁명의 기술인 AI나 IoT, 그다음에 이제 RPA, 뭐 빅데이터, 챗봇 등 하여튼 뭐 4차 산업혁명 기술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업무 자동화랄지 뭐 실시간 데이터 처리하는 것들, 그다음에 예측을 이제 분석하는 것들 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응답 속도를 좀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그 AI 챗봇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이제 200만 건 이상의 이제 상담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도 이렇게 높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이렇게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DHL 같은 경우도 그 RPA로 이제 송장 처리에 이제 85%를 이렇게 자동화하고 업무 시간을 이렇게 단축하고 고객 지원 응답을 좀 빨리 처리하고 있다고 하고 하여튼 뭐 AI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고객의 문의를 예측하고 분석해서 하여튼 자동 처리함으로써 응답 시간을 좀 줄이는 거 이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IoT 관련해 가지고서 현장 기기랄지 물류 실시간 이제 데이터 이런 것들 제공해 가지고서 유연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제 JD 닷컴 같은 경우는 진동닷컴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물류창고 운영으로 90%의 주문을 24시간 이내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활용하는 것들인데, 대용량 데이터를 이제 실시간에 분석을 통해서 수요 예측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개인화를 지원하고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하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행이나 숙박업계에서 이제 AI 챗봇이랄지 이제 빅데이터 이런 것들로 고객들로부터 이제 예약이랄지 이제 고객 응대 속도를 높이고 있죠. 뭐 부킹닷컴 같은 경우도 이제 어플레이 AI 기반의 이제 AI 솔루션을 도입해가지고 스마트 필터로 이제 탐색 시간을 이제 줄이고 그 챗봇으로 인해서 이제 Q&A 기능으로 이제 고객의 문의 이런 것들을 응대하고 있고 네덜란드 항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 AI 기반의 이제 고객들 답변 제한 시스템 이런 것들 도입해 가지고서 소셜 미디어 속도를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메리어트랄지 뭐 힐튼 이런 호텔 체인에서 앱이랄지 이제 챗봇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크인이나 요청 사항을 자동으로 처리해서 이제 고객 대기 시간을 이렇게 단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이제 자동화 이제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고 고객들로부터 이제 응답 시간 이런 것들을 단축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고객 만족도 상승으로 이렇게 신속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업별로 이렇게 살펴본 이제 구체적인 전환사를 보면은 하여튼 신속성은 이제 단순히 빠르게 답변하는 것 이상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고 만족스러운 해결을 얼마나 빨리 제공하느냐가 핵심이고 기업은 이제 특정 업종의 이제 특성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기대에 이제 맞춰가지고서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인프라랄지, 그다음에 인력 운영을 좀 최적화해야 되고, 이제 고객의 피드백 등을 실시간으로 이제 수렴하고, 이런 고객의 의견을 분석해서,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신속성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속성을 할 때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이랄지 신뢰에 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어,
하여튼 이런 특화된 평가 방법이랄지 친숙성 지표를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지속적인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접근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웹사이트랄지 이제 그 앱이 이제 언제나 이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장애물이 없는 환경을 이제 제공하는 정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랄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고객에게 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제 접근 가능해야 되고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그다음에 이제 언어적으로 어, 이런 이제 제약이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접근성은 이제 사용자 편의성을 이제 보장하는 것들이고 다양한 고객층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년층이랄지 젊은층이랄지 모든 고객층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은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것들이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 이제 뭐 기기랄지 뭐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요소, 뭐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친화적인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적으로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이제 제약이 없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고 모든 사용자들에게 동등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의 이제 세부 구성 요소를 보면은 기기 호환성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기기에서 이제 원활히 이제 작동하는 정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해야 되고 iOS랄지 안드로이드 이런 네이티브 앱을 최적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터치 스크린이나 데스크탑 간의 이제 UI를 좀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의 이제 가용성 관련해서는 이제 다양한 운영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OS나 브라우저에서 이제 호환성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iOS랄지 안드로이드나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이런 데서 문제없이 작동이 돼야 되고 다양한 이제 브라우저 크롬이랄지 이런 데서도 지원이 돼야 되고 구버전이랄지 신버전 간에 이제 호환성 어, 이런 것들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의 용이성 관련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UI나 UX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명확한 그 메뉴 구조랄지 그다음에 이제 쉬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그다음에 검색창이랄지 도움말, 하여튼 이러한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 요소들이 탑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의 접근 가능성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이제 가동 시간, 그다음에 서버의 다운타임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오류 발생 빈도 이런 것들도 최소화해야 되겠고, 다양한 이제 언어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업종별로 이제 접근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보면 이제 금융 서비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서비스의 이제 가동 시간, 어? 그래서 이제 실시간 결제랄지 계좌조회 시스템의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들, 그다음에 연중 무휴 안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의 용이성, 간단한 이체랄지 결제하는 것들, 그다음에 초고령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좀 친화적인 메뉴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우들도 좀 접근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키보드 기반 측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 보이스 날지 내비게이션 이런 기능들도 좀 추가를 좀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평가 방법은 서비스의 이제 가동 시간을 측정하거나 이제 사용자 테스트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예를 들어 공공기관일지 교육 서비스에 접근성을 이렇게 적용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교육 서비스 이제 언어 지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이제 민원 서비스랄지 이런 다국어 번역 제공 서비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들도 이제 접근될 수 있는 접근성 이런 것들로 보장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시각 장애인용 이제 전자문서랄지 뭐 수어 통역 수어를 이제 통역할 수 있는 영상이나 뭐 점자 뭐 PDF를 제공한달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리적인 접근 측면에서는 이제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그런 공공 웹이랄지 이제 플랫폼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헬스케어랄지 병원에 이제 적용한다면 이제 사용의 용이성이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간단한 진료 얘기랄지 증상을 입력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고령자랄지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지원 서비스들도 이게 갖춰져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스크린 리더 기반의 이제 건강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자막이나 이제 수어 안내 진료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기기 호환성 관련해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이랄지 뭐 태블릿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료 이력을 조회하고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 평가 요소로 되어 있을 것 같고, 평가 방법은 이제 뭐 그 환자들의 이제 만족도 조사랄지 이제 고령자나 장애인 그 사용자들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실시해서 평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의 이제 일반적인 그 측정 지표는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접근성과 관련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면은 AI 기반의 이제 챗봇 등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다국어로 이제 자동 번역 기능을 이렇게 탑재한 그런 챗봇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언어 장벽 같은 걸 좀 해소함으로써 글로벌 고객들의 이제 접근성 같은 걸 좀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인식 기능 관련해가지고서 이제 음성 명령을 통해가지고서 이제 사이트랄지 이제 앱을 탐색 이제 가능하게 구현하는 것들. 요즘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다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사용하거나 고령자들의 이제 접근성을 좀 개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이제 개인화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위치랄지 뭐 이제 언어, 기기 정보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서 맞춤형 이제 UI나 UX 이런 것들 제공함으로써 지리적으로나 뭐 아니면 이제 문화적으로 접근성도 좀 향상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IoT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장애인들의 이제 보조기기 연결을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서 뭐 스마트 휠체어랄지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에게 이제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거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운영체계랄지 기기에서 이제 동시 접근성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자동 동기화 기능 이런 것들을 제공해 가지고서 플랫폼에 이제 좀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실이랄지 뭐 페이스 아이디랄지 이런 것들 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AI 기반의 어, 그 라이브 캡처 이런 것들을 운영해가지고서 그 실시간 자막 기능으로 이제 청각장애인들의 이제 사용 접근성 이런 것들 향상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AI 기반의 보조 앱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알렉사 이런 것들이라든지 음성 탐색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홈, IoT 이런 것들 연동시켜 가지고서 고령자랄지 장애인들을 위한 위에서 이제 음성 명령 기반의 쇼핑이랄지 주문 이런 것들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AI 기반의 이제 자막이랄지 뭐 오디오 설명, 자동 생성하는 것들 이런 기능이 있고, 하여튼 뭐 모든 기업들이 지금 이런 기술들이 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접근성은 단순한 그 기술적인 이제 요소를 넘어서 이제 사회적 포용성의 이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물리적이랄지 기술적, 언어적 이런 장벽을 뛰어넘는 이제 보편적인 그런 설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단순한 기술적인 걸 넘어서 접근성이랄지
ESG 경영 관련된 것들, 뭐 고객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 이런 전략을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지속 가능성을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용적 고객 경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서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의 이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고, 다양한 기기랄지 이런 환경, 그다음에 사용자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업의 이제 사회적인 가치 창출은 물론이고 고객들의 이제 사용자 경험, 이제 UX 이런 혁신으로 이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각적 매력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시각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그런 그 외관이 이제 고객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 웹사이트나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시각적인 요소와 그 외관적 완성도가 이제 고객에게 주는 첫인상이랄지 전반적인 이제 사용 경험에 고객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어, 미치는 정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브랜드 이미지랄지 뭐 신뢰성이나 그다음에 사용자 경험에 이제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대 그 디지털 서비스에서 이제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고객들에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각적 매력은 그런 이제 웹사이트랄지 그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디자인 완성도나 시각적 일관성이랄지 신미성, 인터랙션의 이제 반응 등 이제 고객이 시각적으로 이제 체감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에게 전문성이랄지 신뢰감, 그다음에 이제 감성적 만족감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 강화랄지 사용자 이탈률 감소에 직접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매력의 이제 세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은, 첫 번째 이제 디자인의 일괄성인데, 뭐 디자인의 일괄성의 이제 정의는 색상이랄지 뭐 폰트 아니면 이제 아이콘 뭐 이미지 등이 이제 브랜드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는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그런 정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브랜드의 이제 컬러,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되고, 모든 화면이나 이제 페이지에서 동일한 톤, 이런 매너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되고, 특히 이제 버튼이나 메뉴나 그다음에 이제 알림창 등의 이제 반복 디자인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적 감각으로서 미적 감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세련된 이제 디자인이랄지 이제 감각적인 스타일로 사용자에게 이제 감성적인 만족을 이렇게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니멀리즘이랄지 이제 플랫 디자인, 그다음에 뉴모피즘 뭐 이러한 이제 최신 디자인의 트렌드를 적용해야 되고, 컬러 대비와 이제 그다음에 조화의 이제 세련된 사용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정렬이나 여백이나 이제 비율에 대해서 이제 정밀한 디자인 감각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응형 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이제 화면 크기에서 일괄된 시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이나 그 태블릿, 그 데스크탑 등에 맞는 그 UI 이제 자동 조정이랄지 해상도나 그런 이제 비율별로 이미지를 최적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나 그 미디어 품질로서 그 고화질의 이미지랄지 이제 영상 등을 적절히 이제 활용하되 로딩 속도랄지 이런 최적화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에 이제 자막이랄지 해상도나 뭐 조절 기능 이런 것들 제공해야 되고, 그런 이제 배경 이미지랄지 이제 아이콘의 그 일괄된 그런 해상도를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접근성을 이제 관련해서는 색약자랄지 이제 시각 등의 이제 다양한 사용자도 이제 정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각적 요소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색상 대비 이제 비율 기준 이런 것들도 충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의 이제 크기, 뭐 확대나 축소 가능한 이런 기능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지 그 텍스트에 대해 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폰트의 이제 명확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각적 매력에 대해서 이제 업종별 이제 평가 방법인데, 이제 헬스케어나 이제 의료업종 같은 경우 이제 평가에서는 그런 이제 건강 정보의 정확성이랄지, 그다음에 투명한 이제 병원의 정보 같은 경우, 의료진이랄지 진료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명확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보안이나 이제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죠. 평가 방법은 이제 뭐 전문가가 이게 검토할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 그 업데이트 주기를 이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감사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서 환자 정보 보호를 위한 그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카카오뱅크나 이제 토스 같은 이런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 금융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요한 것들이 이제 반응형 설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스마트폰 이제 최적화된 이제 UI랄지, 그다음에 이제 태블릿 확장 화면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이제 피드백, 송금 시 이제 진동이랄지 뭐 아니면 체크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류 입력 시에 이제 이렇게 뭐 빨간 테두리랄지 이런 것들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잘못 입력하면은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접근성 관련해서는 이제 뭐 저시력자들 대비해 가지고서 그런 이제 뭐 문자 크기 조절할 수 있는 거랄지, 음성 안내 옵션이랄지, 아니면 이제 뭐 키보드,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의 이제 일반적인 측정 지표는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각적 매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4차 산업 기술을 이렇게 적용하면은 뭐 AI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행동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개인 맞춤형 UI 같은 걸 이제 자동으로 추천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개인 맞춤형 뭐 디자인을 제공해서 UX 같은 걸 좀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AR 이제 증강현실 같은 경우를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서 제품이랄지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제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쇼핑몰에서 보면 이제 가구 배치 뭐 시뮬레이션이랄지, 이케아나 이런 뭐 요즘 모든 업종들이 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죠. 증강현실은.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이제 실감나는 경험으로 몰입도를 좀 향상시킬 수 있고, 고객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IoT와 관련해서는 이제 스마트 기기랄지 이런 것들과 연동시켜 가지고서 그 UI 이제 테마 같은 걸 좀 제공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인포테인먼트 이제 이런 디자인, 이런 맞춤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 상황에 맞게 UI를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그런 이제 고객의 이제 들이 이제 선호하는 이런 디자인, 이런 트렌드를 분석해 가지고서 그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이제 자동 그 최적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제 선호하는 디자인 요소를 이런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서 디자인 요소를 실제 이제 사용자 시뮬레이션 환경에 이제 반영해 가지고서 시각적 반응 분석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디자인을 검증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AI나 디자인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AI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그 제품의 이제 썸네일 구성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뭐 테스트, 그다음에 이제 AI 추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결합해 가지고서 고객들에게 이제 매력적인 그런 레이아웃을 제공하고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용자의 시청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서 이러한 것들을 AI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서 고객들에게 맞춤형 그런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제 고품질 숙소 이미지랄지 그다음에 이제 지역 기반의 그 UX 이런 것도 최적화해 가지고서 AI 기반에 해서 고객들에 맞는 그런 숙소를 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용자 취향 기반의 그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 가지고서 고객들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각적 매력은 AI랄지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이제 개인화 이런 것들을 실천해서 AR이나 이제 VR 이런 이제 시각적 몰입을 통해 가지고서 그 IoT나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이제 상황 최적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의 이제 만족도를 증가시킨다든가 이런 이제 4차 산업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든가 그리고 이제 접근성을 좀 개선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차별화된 디자인 경쟁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고 하여튼 시각적 매력의 이제 그런 효과랄지 중요성으로서 하여튼 첫인상은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러한 시각적 매력의 첫인상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이탈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재방문율을 재방문하는 걸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신뢰도 강화 측면에서 보면은 전문적이고 이제 통일된 디자인은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제 글로벌 경쟁력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시각적 매력은 기능을 감성으로 전달하는 창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가 이제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시각적으로 이제 지저분하거나 좀 혼란스럽다면은 고객들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적인 매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미관을 넘어서서 사용자의 만족도랄지 충성도, 브랜드 정체성까지도 직결되는 그 핵심 품질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면 시각적 매력은 단순히 이제 보기 좋은 디자인에 국한되지 않고 고객이 정보를 쉽게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쉽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서 맞춤형 평가랄지 그다음에 이런 개선을 하는 것들이 이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서브콜의 이제 마지막 정보 품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공되는 이제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의 자료여야 되고 고객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정보 품질은 이제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이랄지 신뢰성, 최신성, 이런 완전성 이런 것들을 갖춰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품질은 고객이 이제 특정 서비스를 신뢰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하여튼 고객들이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최신의 정보여야 되고 고객이 이제 필요에 맞게 적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 품질의 이제 세부 구성 요소를 이렇게 알아보면 이제 먼저 정확성은 제공되는 정보가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오류가 없는 정도이고 예를 들면 이제 제품 가격이랄지 스펙이나 뭐 수량 배송일 등의 이제 정보 사실 여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타랄지 뭐 잘못된 수치, 부정확한 표현 이런 것들이 제보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제보 있음인데 실제로는 품질이면은 신뢰성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신뢰성과 관련해서 이제 정보가 일관돼야 되고 과장되거나 왜곡되거나 누락이 없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들이고 그 마케팅 문구나 이제 실제 제품이랄지 서비스 내용 간에 일치를 해야 됩니다. 가격이랄지 뭐 성능이나 조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동일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 뭐 리뷰 조작이랄지 허위 광고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신성이라는 것은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갱신되는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신제품 뭐 출시와 관련된 것들, 가격 변동이랄지 이벤트, 뭐 배송 일정 이런 이제 업데이트 이제 주기를 짧게 잘 유지해야 되고 날짜랄지 시간 표시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성이라는 것은 고객이 이제 원하는 문제랄지 그다음에 이제 해결이나 원하는 문제나 그 해결이나 그 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검색 결과 이제 뭐 추천 상품이 사용자와 관심사와 뭐 일치해야 되고 불필요하거나 이제 반복적인 정보는 좀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랄지 이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이제 의사결정에 이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이제 제공하는 정도이죠. 그래서 이제 상품 설명에 대해서 재질이랄지, 뭐 용량, 보증, 보안 정책, 이런 것들도 포함해야 되고, 상세 조건이랄지, 약관, 이런 것들도 이제 링크를 걸어놔야 됩니다. 고객들이 궁금한 사항들도, Q&A 이런 것들도 링크를 걸어서 제공하면은 좀 효율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제 시에 이제 수수료랄지, 배송비 이제 포함 여부, 이런 것들도 명확히 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명확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그 형식으로 이제 제공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쉬운 문장이랄지 이제 시각화된 그 정보, 아이콘이나 뭐 그래프, 뭐 이런 도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효율적이고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고 용어 해설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3일 이내 출고, 뭐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물류센터에서 발송, 이렇게 확실하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접근성이라는 것은 이제 고객이 필요하는 정보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 뭐 검색 기능이랄지, 뭐 카테고리, 뭐 필터랄지, 그냥 줄기찾기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어, 모바일에도 이제 최적화된 이제 UI나 UX 설계 이런 것도 제공해야 되고, 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음성 출력이랄지, 뭐 텍스트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고, 하여튼 정보 접근성 이런 것들도 접근성에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정보 품질의 이제 이제 세부 평가 요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행이랄지 이제 숙박 업종 같은 경우는 평가 요소는 이제 숙소랄지 목적지 정보 이제 신뢰성들 그다음에 이제 뭐 가격 정보의 이제 정확성 최종 결제 금액과 일치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리뷰랄지 평점의 이제 신뢰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평가 방법은 현장 검증이랄지 가격 이력을 분석한다든가 그냥 리뷰 패턴, 주격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품질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면 이제 뭐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뢰성 측면에서는 이제 이체 수수료랄지 그다음에 이제 결제 금액을 이제 명확하게 사전에 이제 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이나 대출 이런 상품 설명을 그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각화해서 제공하는 것들 고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이제 소비 패턴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맞춤형 금융 정보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접근성 측면에서는 뭐 24시간 그 고객 센터 이런 챗봇이랄지 음성 안내 기능 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보 품질의 이제 일반적인 특정 지표는 이제 정확성 점수랄지 뭐 최신성 점수, 사용자 만족도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정보 품질 관련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AI 기반의 이제 자연어 처리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고객의 리뷰나 이제 제품 설명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분석해서 잘못된 정보나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필터링 하는데 활용하면은 좀 더 이제 고객들에게 정확성이랄지 이제 명확성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빅데이터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서 고객의 행동 데이터랄지 검색 기록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서 고객들에게 이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그 상품 정보랄지 이제 거래 기록 이런 것들을 변조하지 못하도록 그대로 저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정보의 신뢰성이랄지 이제 투명성을 보장할 수도 있겠고
IoT 센서 같은 걸 이제 활용해서 실시간 재고 상태랄지 위치, 그다음에 상태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이제 최신성, 정확한 그런 정보 품질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강현실, 뭐 AR 같은 거 활용해 가지고서 제품 정보와 이제 사용 환경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가구 배치 그런 이케아의 시뮬레이션 이런 거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의 명확성이랄지 이제 완전성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RPA 그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서 그런 이제 정보의 업데이트랄지 가격 변경 이런 것들을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것들이죠. 실시간대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실시간 정보 제공이랄지 오류를 좀 최소화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해 가지고서 뭐 기업들 적용 사례를 보면은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IoT나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 활용해 가지고서 실시간 재고 상태랄지 정확한 상품제 뭐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 뭐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AI나 이제 NLP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명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IoT나 이제 디지털 트윈, AI 이런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서 차량 상태랄지 이제 업데이트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넷플릭스의 그런 이제 고객들의 이제 맞춤형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AI나 이제 빅데이터 이런 것들 다 활용하는 것들이죠. 전반적으로 이제 이 서브컬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드리면은 기원은 이제 전통적인 서브컬의 이제 5가지 차원, 신뢰성이나 뭐 반응성, 확신성, 뭐 공감성, 유용성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환경에 맞게 변형시킨 것들이죠. 기존의 서브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 면대면에서 이루어진 그런 서비스 평가였다면 지금은 이제 디지털 환경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 이제 이 서브컬이라고 할 수 있고 하여튼 뭐 그 고객의 기대를 할 수 있는 실제 경험의 격차, 그러니까 갭, 이런 것들 측정해서 개선 방향을 어, 제시를 하고 있고, 하여튼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고객이 기대하는 이제 빠른 배달이랄지, 그다음에 정확한 주문 처리, 이런 데서 이제 실제 경험 사이에 이제 갭을 사용자 설문이랄지 앱 리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파악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이나 이제 실시간 다양한 채널을 환경을 반영해 가지고서 이제 UX나 UI 품질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이제 모바일 중심의 이제 UX를 설계하고 사용자들의 이제 인터랙션 그런 이제 데이터 기반 개선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이제 디지털 서비스 품질 측정 도구로서 이제 적합하고 고객의 이제 충성도 및 재이용률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사례를 보면은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 이제 샛별 배송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이서브컬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고객 만족도를 이렇게 달성을 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그런 트렌드 반영을 위해서 이제 구성 요소 이런 것들도 이제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넷플릭스의 그런 사용자 맞춤형 추천 정보 고객들이 자주 보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어, 분석을 해가지고서 고객에게 맞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고객들이 이탈률을 감소하는데 이런 데도 이렇게 기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서브컬은 이제 디지털 고객 경험의 이제 핵심 품질 지표를 측정하는 이제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고 기업은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사용자의 기대랄지 이제 고객들이 이제 경험의 간극, 이제 갭을 좀 줄여야 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거나 충성도 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산업별 특성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기술의 변화, 이제 문화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반영한 유연한 설계랄지 운영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